안녕하십니까. 이럴 땐 이런 법 윤유라입니다. 3월 29일 인천 동암역에서 만취한 60대 남성 운전자가 지하철 역사계단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서 행인 3명이 다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행인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더욱더 황당한 사실은 차를 도로에 세운 운전자에게 내리라고 설득을 했지만 운전자는 이를 무시한 채 차를 출발시켜서 다시 한 명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3월 12일에는 부산 북구 만덕 2터널 출구 앞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달리는 황당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경찰에 붙잡힌 김모 씨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그날 새벽 5시 7분께 부산 북구 만덕 2터널 출구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의 하차 지시를 무시하고 차량을 그대로 몰았습니다. 경찰관이 운전을 제지하려 차량에 매달렸지만 넘어지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도주 차량을 추적하면서 같은 날 오후 11시께 경남 창원시에 있던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검찰에 곧장 영장 청구를 한 후 24일 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자, 이렇게 잊을만 하면 뉴스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 관련 기사죠.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말도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음주운전. 오늘 이럴 땐 이런 법에서는요, 음주운전과 관련한 법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법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주실 이럴 땐 이런 법의 법률 멘토 두 분 모셨습니다. 박준 변호사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어떻게 좀 잘 좀 보내고 계십니까? 네, 뭐 오랜만에 또 아이들하고 또 어린이날이라서 네. 또 놀러도 가고 야유회도 갔다 왔습니다. 아우, 굉장히 아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가정적인 또 네, 아빠시네요, 집에서는. 그래도 5월이니까 또 네. 어린이날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 김 변호사님은 잘 지내고 계셨어요? 예. 저희 집안에 저희는 어린이가 조카들밖에 없어서 네. 조카들이랑 뭐 이렇게 놀러도 좀 다니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결혼하시면 정말 가정적인 남편, 아버지가 예.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제 음주운전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자, 음주운전 때문에 좀 어이없는 사건들이 요즘 들어서 더 자주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뭐 아무래도 술이 취하면은 굉장히 좀 황당한 행동을 보일 때도 있고 네. 조금 뭐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뭐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을 드리자면 네네.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요? 예, 이게 음주운전을 하시던 분이 차를 세울 데가 없으니까 경찰서에 주차를 하겠다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술을 경찰서에 먹고 직접 그쵸. 운전을 해서 경찰서 주차장에. 그렇죠. 어머나. 그래서 빨리 이렇게 새벽에 야간에 이렇게 차가 들어오니까 의경분께서 따라가서 이거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술 냄새를 풀풀 풍기시면서 네. 차를 좀 세울 데가 없어서 지금 술자리를 가는데 잠깐 세웠다라고 해서 바로 입건이 되신 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시트콤에나 나올 법한 그렇죠.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많이 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현행법에서 음주운전 어떤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맞습니다. 되나요? 0.05%에서 0.14이라면 징역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만약 0.1에서 0.2 사이라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사이 징역이고요. 300에서 500 사이 벌금입니다. 네. 만약 0.2가 넘어간다 그러면 1년에서 3년 사이의 징역이고 벌금이 500에서 1000 사이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될 그렇죠. 텐데 0.05% 이상부터는 처벌받습니다. 처벌을 받는 거죠. 네. 최소 뭐 6개월 징역부터 벌금 300만 원부터. 네, 이거는 형사처벌이고요. 이거 말고도 0.05가 넘어가면 네. 면허가 정지가 돼요, 100일. 0.05에서 0.1 사이는 100일 정지고요. 0.1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불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술이라는 게요, 사실 혼자 먹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려서 먹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럴 때 음주운전을 만약에 했습니다. 같이 동승을 했어요.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예, 예전에는 뭐 옆자리에 앉아 있어도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옆자리에 앉아서 음주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경우에는 방조죄가 당연히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주 음주운전이 얘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경찰에서도 옆에 앉아 있던 사람들도 만약에 이걸 방조를 한 부분이 있으면 처벌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좀 방침을 바꾼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랑 같이 술을 먹는데 둘 다 술을 엄청 많이 마신 겁니다. 네. 이렇게 많이 마셨는데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죠. 차 좀 빼달라고. 아. 그랬더니 여자친구분이 0.1이 넘으신 정도로 취했는데도 내가 운전을 좀 면허 하고 싶다. 취소 정도인데. 예, 굉장히 취하신 건데 네. 내가 좀 차를 빼보고 싶다라고 해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분도 당연히 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되시고 네. 남자친구분은 키를 주고 그래 너가 해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방조로 또 아. 같이 입건이 되신 사이좋게 그렇게 되신 사이좋게. 경우가 있었죠. 천생연분일 수도 있겠네요. 뭐 사이는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는 동승하지 않고 그냥 키를 줬는데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이제 방조죄가 그렇죠. 키를 처벌- 줬다는 거는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는 네. 그거 말고도 식당 주인이 음주를 하라고 줬다 그러면 식당 주인까지도 이제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 식당 주인도 음주 방조죄가 되는 거죠. 예전 같으면 뭐 방조라는 거는 처벌하기 어려웠는데 네. 지금은 뭐 옆에 동승했던 사람 그리고 식당 주인이 괜찮다고 단속 없다고 그러면서 키까지 주면서 어머. 운전하라. 그러면 식당 주인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내 주변에 누군가가 음주운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면 다 같이 말려줘야 말려야죠, 되겠죠. 이제는. 예. 그리고 말린 거를 증거를 남겨놓으시면 방조가 좀 더 안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네요. 자, 음주운전을 하면 사실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사건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뭐 과거에 이창명, 강정호, 강인, 유세윤, 최근에는 뭐 얼마 전에 전역한 김현중까지 사실 이렇게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도박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다른 어떤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들보다 음주운전을 한 연예인들이 복귀 시기가 조금 더 빠른 게 아닌가 그쵸.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았거든요. 이거는 음주운전을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 아닌가? 글쎄요, 뭐 네. 음주운전에 대해서 연예인들 왜 음주운전을 하느냐고 봤을 때는 사실은 좀 개인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매니저가 옆에 항상 있을 경우가 많은데 매니저가 없을 경우 대리운전을 부를 때 다시 또 사생활에 노출될 수 있고 아. 막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래서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어떤 다른 피해는 안 입었다는 거죠. 네. 다른 성범죄라든지 아니면 군대는 특히 우리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마약도 마찬가지, 도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복귀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중의 시선은 뭐 따뜻하진 않고요. 네. 2번, 3번 반복된다 그러면 그 복귀도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주운전이라는 게 지금 사회적 풍조가 좀 뭐 한 번 실수한 건데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낮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귀도 더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마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뭐 크림빵 뺑소니 사건 뭐 작년에 있었지만 네, 네. 이런 것처럼 음주운전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고 굉장히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가볍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무겁게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 뭐 공인들도 당연히 더 조심을 해야 네. 뭐 다른 일반 분들도 더 이제 원래 이게 음주운전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아니구나. 이렇게 좀 사회적인 인식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더 주의를 하고 더 만약에 했다면 좀 더 많이 오래 기다리다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아요. 사실 보면은 제 주변에서도 음주운전 한 번씩 해본 사람들 다 있거든요. 변호사님들도 뭐 맥주 한 모금 아니요. 전혀. 왜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일반적인 생각이 뭐 단속에만 안 걸리면 되는 거지 운 나쁘게 내가 단속에 걸렸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네. 그렇죠. 단속이지만 다시 또 걸리는 방법이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고가 나게 되면 그때는 더 큰 범죄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을 맨날 가기 때문에 10년간 단속이 없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사고 내면 음주운전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술 마시면 안 들어야 됩니다. 안 또 돼요. 사람마다 달라요. 저같이 덩치가 좀 있는 사람들은 네. 좀 더 마셔도 0.05%가 안 되는데 아. 우리 앵커님처럼 좀 작잖아요. 네. 작은 사람은 한 잔만 마셔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한 잔 마시면 운전 안 해야 됩니다. 맞아요. 주변에서도 좀 말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좀 살펴보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뭐 3번째로 예. 걸렸어요. 제가 음주운전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쳐봤더니 연관 검색어가 삼진 아웃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뉴스에서도 봤고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그 야구에서도 삼진아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3번을 하면 더 처벌을 강하게 하겠다, 뭐 이런 것인데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그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 기준이 다르고 뭐 네. 면허 정지나 이런 부분도 다릅니다. 근데 3회를 했을 때는 그 알코올 농도가 0.2%가 넘었을 때가 가장 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과 동일하게 처벌을 할 것이고 또 면허 취소도 같이 나올 것이다. 그게 혈중 알코올 농도 정도랑 상관이 없게 아무리 이렇게 낮아도?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음주운전을 못하게 특히나 상습적으로 못하게 막기 위한 제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 기준치인 0.05%가 되지 않더라도 3번째 걸리게 되면은 그쵸. 똑같이 0.2% 이상처럼 처벌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0.05%를 넘은 경우에만. 넘은 0.05 이하는 경우에만? 훈방이기 때문에 그때는 형사건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유세윤 씨 사건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하죠. 네, 네. 경찰서에 스스로 이제 가서 자수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전 세계에서 아마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제가 단언컨대 네, 음주운전 걸리는 방법 2가지예요. 뭐예요? 단속하다가 걸리는 방법이 있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고가 안 했는데 사고 후에 측정을 해보니까 음주를 했더라. 그거 말고는 맞아. 음주운전을 자수한다? 몰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처음 같고요. 네. 유세윤 씨가 참 개그맨 같아요. 뭐 그때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몰라도 본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경찰서 직접 가가지고 경찰관 놀랐을 겁니다. 저 음주운전 했는데요 하면서 돌아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이미 술은 다 깬 상태에서 간 거잖아요. 그쵸? 깼다 하더라도 이제 위드마크라고 역산을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네. 2시간 전에 운전했으면 얼마만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되느냐. 그래서 유세윤 씨 처벌 받았어요. 벌금 냈었고요. 다만 이제 우리 형법에서는 네. 자수나 자복을 했을 때 감경이 되거든요. 가만히 좀 됐을 겁니다. 하여튼 뭐 유세윤 씨는 대단한 것 같긴 한데 글쎄요, 뭐 음주운전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그쵸.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양심적인 것 같아요. 놀랍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처음 봐요, 저는. 내가 음주운전 했다면서 이렇게 경찰서 직접 운전해서 네, 가는 네, 경우 네. 없긴 없는데요. 처음 봤습니다. 예. 어쨌든 자수를 했으니까 경감이 됐고. 네. 자, 그리고 또 음주운전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술 마셨을 때 네. 대리운전, 대리기사분 많이 불러서 집까지 가는데요. 주차까지 해주시면 좋겠지만 집 앞에 주차장 앞에 딱 내리고 가세요. 그리고 내가 내 집 앞에서 내가 주차만 딱 했어요. 그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좀 처벌을 받나요? 예, 이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던 이유가 네. 이렇게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뭐 친절한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서 주차까지 다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이게 뭐 금액적인 부분이 안 맞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술 취한 분이 좀 기분을 언짢게 하시면은 일부러 주차장 앞에서 딱 내려드리고 운전을 하게 한 다음에 신고를 하세요. 음주운전을 동영상 했다. 촬영을 해서? 예, 이 사람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형사처벌은 되거든요. 네. 뭐 주차장이든 도로 외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은 되는 것인데 그 면허 정지나 취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외의 경우에는 면허 정지나 취소가 안 됩니다. 아무리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도요? 예, 아무리 높아도 도로 외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면허 정지나 취소 규정은 아직 좀 법이 약간 애매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지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에 네. 차단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도로 외 주차장인지 네. 예, 이거를 또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판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기분 나쁘다고 뭐 차 한가운데다가 세워놓고 가시는 경우가 있거나 네. 아니면 주차장 이렇게 앞에서 세우고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경우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음주운전 방조거든요. 그래요. 제가 그게 그렇죠. 궁금했어요. 그리고 방조가 되는 데다가 만약에 차들이 엄청 많은데 한가운데 세우면은 네. 교통도 방해가 되잖아요. 네네. 그럼 일반 교통 방해죄로 또 처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굉장히 이게 가벼운 죄가 아닌데 네. 이걸 그냥 기분 나쁘다고 훅 가버리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예, 조금은 뭐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또 취한 사람은 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책임감을 가지고 뭐 해주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맞아요. 있습니다. 아무리 손님이 나에게 좀 예의 없게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냥 가버리면 이거 방조죄로 이제 처벌이 또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분이 나쁘셔서 뭐 욕설을 했다 그러면 바로 경찰서로 가서 그 차 몰고 가서 나 지금 모욕을 당했다. 아 모욕죄는 안 되겠네요. 어쨌든 협박을 했다 그러면 협박죄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폭행, 네.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 때렸다 그러면 폭행죄다. 블랙박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죠. 맞네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러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이렇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떨지 참 궁금해집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좀 엄격한 편이에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기혼의 남성이 아니 여성이 운전하면 배우자랑 같이 이제 수감이 돼요. 배우자 좋은 건지 동승하지 모르겠습니다. 않았어도? 왜냐하면 왜 남편 아니면 아내의 음주운전을 못 막았냐면서 같이 수감되기도 하고요. 방조죄네요. 뭐 일종의 네. 운전과 상관없더라도 같이 수감이 되기도 하고 네.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하면 네. 한 달치 급여를 몰수하기도 하고요. 어머 이거 괜찮다. 괜찮습니까? 네. 터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음주운전자를 적발하잖아요. 네. 그럼 당장 내려라 그래서 네. 30km를 걸어가라 그럽니다. 벌을 주는 거네요, 일종의. 걸어가는 벌을 주는 거고 어. 호주 같은 경우는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아,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얼굴하고 다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얼굴이랑 신상 정보까지 네, 네. 다 사진으로. 미국 워싱턴주는 네. 만약에 음주운전 한 후에 사람을 죽게 하거나 이러면 종신형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뭔가 살인범 취급을 그렇죠. 당하는 거군요. 상당히 외국도 뭐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강화하는 추세지만 외국은 좀 더 강화된 그런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강한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이제 좀 괜찮다. 우리나라에도 이게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핀란드 음주운전자의 한 달치 급여 몰수한다.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에는 네. 30km 멀리 세워놓고 혼자 걸어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뭐 경기도 광주에서 서울까지 걸어가라 뭐 이런 건데 쉽진 않은데 그죠? 네. 뭐 하면 조금 효과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힘들어서라도 예, 음주운전 안 예. 하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들어보니까 처벌이 조금 더 강해져야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예, 그 요즘은 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논의가 되다 보니까 네. 예, 경찰에서 그리고 또 대검찰청에서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지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제는 스팟으로 해서 여기서만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단속을 한번 하고 저기서 단속을 하고 이동식으로 아. 단속을 해서 이제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야 여기는 단속 없어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동식 예. 그 과속 그렇죠. 장치 같은. 그렇죠. 항상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데 있어서 네. 음주를 뭐 이렇게 쉽게 못하게 하고 또 그리고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 5년간 5회 이상 한 분이 음주운전을 또 했거나 아니면 음주운전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차를 뺏는 예, 그런 규정도 지금 두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이 된 건 아니고요? 지금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한 조금 더 바람직한 방안 없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이 안 해야 되겠죠. 뭐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충분히 많이 돼 있고요. 네. 다만 그래도 아직 음주운전이 반복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런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만약에 음주 전과가 있으면 아예 음주 불어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거. 선진국에 지금 돼 있어요. 오, 운전하려고 하면 음주 측정을 해가지고 그 이상이 넘어가 보면 시동이 안 걸리게. 차에 아예 그 장치가. 그런 장치를 이제 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계류가 돼 있고요. 네. 또 궁극적으로는 지금 0.05%이기 때문에 두 잔, 세 잔은 괜찮겠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맥주 한 잔 괜찮다 하면서 먹었는데 그게 기준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예 0.03으로 낮춘다. 아. 이런 또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네. 만약 0.03으로 낮춘다면 아예 갖다 대기만 해도 이제 걸릴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혈중 알코올 농도 그 기준치를 조금 더 낮춰야 된다. 그렇죠. 변호사님은요? 예. 제 생각도 뭐 일단은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고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좋은 법들이 있으니까 네. 이것들이 빨리 통과가 돼서 네. 예, 음주운전을 하면 뭐 정말로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처벌이 너무 강해진다든지 이런 규정들이 조금 많이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뭐 마약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는 것처럼 네.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강하게 처벌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조금 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음주운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한 줄평 들어봤잖아요. 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오늘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도 술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네. 전 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즐겁게 마시려면 운전 생각 절대 하지 말자. 정답이네요. 네. 술은 포기 못하겠다. 술은 마셔야죠. 예. 좋습니다. 예, 저는 술 먹은 나를 믿지 말자. 예, 술이 취하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다 말리거든요. 네. 주변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술 먹었으면 그냥 대리 부르든지 아니면 뭐 친구들이 놓고 가라 그러면 차를 놓고 가든지 네. 그렇게 하는 게 큰 피해를 방지하는 법이니까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박준 변호사님이 정말 뭔가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술은 먹되 술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요 박준 변호사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이라는 주제로 법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앞에서 자동차에 음주 측정기가 달려 있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시동이 아예 안 걸리는 이런 장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었는데요. 요즘 자율주행차가 세계적인 관심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면 개발자들은 자율주행차가 음주운전 사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기술이 더 발전하고 법이 더 엄격해지면 음주운전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 언젠가는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음주운전, 나의 생명 그리고 타인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법과 제도와 기술에 의지하기 전에 아예 이거를 하지 않겠다라는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혹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다양한 생활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주소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대중에게 무료로 서비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래머 변송희 씨. 얼마 전 반응이 심상치 않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어때? 진짜 재밌겠지? 무료로 사람들에게 제공하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지 않아? 우와, 정말 재밌네요. 저부터 한번 해볼게요. 변송희 씨가 개발한 어플은 다름 아닌 닮은 꼴 연예인 찾기 어플. 스마트폰 이용자가 자신의 얼굴을 촬영해서 입력하면 닮은 꼴 연예인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닮은 꼴 연예인 찾기 어플이 마켓 다운로드 1위인데요. 이렇게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떠올리셨나요? 아, 기자님도 해보셨나요? 재밌으시죠? 기자님은 누구 닮았다고 나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톱스타 권모 씨에게 연락받게 되는 변송희 씨. 저 사장님, 톱스타 권 씨가 사장님을 찾는데요? 뭐? 진짜? 왜? 헉, 내 어플 때문에 더 유명해져서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전화 주신 건가? 나한테 전화 돌려줘. 네, 전화 바꿨습니다. 변성희입니다. 아니, 제 허락 없이 제 사진하고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어떡합니까? 네? 아니, 제가 사용한 사진은 그냥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진이고 성명은 워낙 유명하셔서 다들 아시니까 그냥... 제가 그 어플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아세요? 소송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니, 인터넷에 이름만 검색하면 쏟아지는 사진 중에서 하나 골라서 썼다고. 나한테 위자료를 5천만 원이나 지급하라는데 그게 말이나 돼? 그러게요. 요새 활동도 잘 안 하는데 이름이 유명해졌는데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사진을 변형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으니 잘못이 없다는 변송희 씨. 이미 공개된 사진이라도 다른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면 위법한 행위라는 톱스타 권 씨.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1번.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사진을 사용한 것이므로 위자료 지급할 이유가 없다. 2번. 본인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진을 사용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정답은 2번. 허락 범위를 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입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은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령 공개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소상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고요.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사례에서 권모 씨의 사진이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권모 씨 자신에 대한 홍보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공개한 것이고요. 다른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권모 씨가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초상과 성명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변송희 씨 회사가 무단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권모 씨의 사진과 성명을 사용한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고요. 그로 인해 권모 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변송희 씨 회사는 권모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